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팀입니다. 오늘은 제모도 피부과에서 정말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한번 피부과 전문 의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이자 피친남 이승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병원에서 제모를 하면 10회 정도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나도 지금 거의 20회가 넘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 털이 조금씩 나고, 그리고 지금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걔도 지금 10회를 했는데 걔는 아직도 부승부승하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게 에너지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내가 홍대 다닐 때는 그 에너지를 6줄인가? 그리고 많이 높여봤자 8줄밖에 안 썼어.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걔 보고 그냥 싼 데 가라고 했단 말이야. 형이 또 아니라며. 에너지 말고도 다른 게 중요한 게 많다며. 에너지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게 많지. 이제 사람들이 제모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같아? 제모하면 뭐부터 검색하고 가? 솔직히. 사실 요새 매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같은 거 보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일단 젠맥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면 깔고 간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뭐 각종 커뮤니티 같은 거 검색을 해봐도 젠맥이 들어가 있는 병원들만 리스트업 해가지고 뭐 알려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젠맥이면 일단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에너지를 좀 높게 쏘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데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일반인들 관점에서 제모했을 때 딱 두 개 보거든? 1번이 젠맥 프로 플러스, 2번이 가격. 사실 이거 두 개야. 맞지? 그치? 솔직히 맞잖아. 근데 나는 젠맥 프로 플러스야말로 진짜 브랜딩이 잘 된 거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해. 물론 젠맥 프로 플러스가 절대 나쁜 기계가 아니고 실제로 걔가 제일 강한 출력을 내는 기계는 맞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최고 출력의 반의 반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 반의 반까지는 아니고 한 반? 그러면 사실 최고 출력에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최고 출력을 안 쓰는데. 예를 들어 차로 했을 때 우리가 람보르기니가 뭐 시속 200, 300 막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근데 우리나라 그냥 국도에서 그렇게 달릴 일이 있어? 맞지, 없잖아. 클라리티나 뭐 아포지나 이런 걸 써도 정말 공격적으로 하면 잘 돼. 근데 물론 아포지는 나는 비추지만 어쨌든 클라리티는 정말 충분히 돼. 그러면 사실 기계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클라리티 정도 이상이면 된다? 나는 클라리티로 사실 제모 너무 잘하고 있고 효과 너무 좋고, 근데 아포지는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아포지는 그 쿨링 방식이 좀 달라. 레이저 맞아. 때 쿨링도 좀 중요한데 이제 클라리티랑 그 젠틀맥스는 이제 샷을 쏠 때 이제 ICD 뭐 DCD라고 해서 같이 이제 쿨링이 빡 하고 나오는데, 아포지는 조금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젠맥 프로 플러스를 써도 내가 에너지 세팅을 너무 약하고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해놓으면 제모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레이저 제모 기기 장비가 생각보다 젠맥 프로 플러스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클라리티 너무 잘 된다. 내가 저렴한 데를 가라고 말했던 이유가, 만약에 에너지를 줄이면 내가 열심히 지랄을 하면 여기서 어쨌든 내 말을 무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만 싼 데 가면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멱살을 잡고서라도 강하게만 하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토탈 에너지 올려달라고 하면 그치? 토탈 에너지 올려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데도 많단 말이야. 나 그래가지고 내가 홍대 다닐 때는 내가 그냥 그걸 직접 보고 쏘는 걸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안경 올리고 내가 그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개인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진짜 최고 진상인데 우리 나중에 의사 환자로 만나죠. 어쨌든 그럴 수 있지. 합리적인 소비. 왜냐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사실. 나는 이거는 근데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시술을 받든 뭐 예를 들어 보톡스를 받든 내 몸에 보톡스가 몇 유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레이저 에너지 세팅 값이 어떻게 된 거를 내가 알 권리는 있잖아. 이미 보톡스랑 주베르에서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제모도 좀 적당히 이제 좀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진상짓을 떨어서 어차피 다시 올 사람 아니니까 악착같이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는 소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모의 가장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털이 있으면 털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그 모낭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충분한 열 에너지를 줘서 얘네들이 진짜 화상을 입어서 다시는 재기능이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제모의 원리일 거 아니야?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화상을 입힐 만큼 충분히 높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에너지를 막 올리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두 가지 팩터가 더 있거든. 얘네가 세 개가 적절히 조화가 됐을 때 사실 제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너가 말한 뭐 6줄, 8줄, 10줄을 우리가 1초 만에 해주느냐 아니면 1시간 동안 그 같은 에너지를 굉장히 미지근하게 천천히 주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줬을 때 순간 온도가 확 오르고 실제로 제모가 되고 모낭이 파괴되겠지. 근데 이 펄스 폭을 굉장히 길게 세팅을 해두면 장점은 굉장히 안전하겠지. 대신 단점은 우리가 실제로 파괴해야 될 거를 파괴를 못 하겠지. 내가 털이 조금 난단 말이야, 여기 잔털들이.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싶어가지고 내가 강남에 갔어. 난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거기서 처음부터 12줄로 해주는 거야. 난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이 지난번에 살짝 힌트를 줬잖아. 옆에 다른 팩터를 보니까 30ms로 주고 있더라고.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제모 때 30ms를 써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긴 거야. 털이 얇으면 얇아질수록 이제 열 이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열 에너지는 당연히 이동을 하잖아. 그 내가 받은 열 에너지를 뺏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 근데 그 시간보다 짧게 펄스가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파괴가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길게 되면 계속 조금씩 건드려봤자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이미 제모를 많이 받아서 털들이 얇아졌잖아. 털 굵기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열을 나는 빨리 잃어버리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펄스 폭도 줄어들어야 돼. 개인적으로 이거는 선생님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거를 원패스 하느냐, 뭐 투패스 하느냐, 뭐 얼마나 겹쳐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내 정말 개인적으로는 나는 처음에는 한 5ms로 시작해서 3ms, 2ms, 그 다음에 나중에는 1ms까지 낮춰. 그렇게 해서 바로 뭐 쿨링도 하고 뭐 화상 입을 것 같으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도 좀 같이 써가면서 해야지 실제로 제모가 이루어지는 건데 주구장창 30ms로 계속하면 그건 아니지. 쉽게 말해서 호구 당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지. 당했다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안전하게 받았다. 아니 근데 지나치게 안전하다고 보기도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영등포에서 받았는데 거기서는 내가 화상을 실제로 입었단 말이야. 어느 부위였는데? 그 몸이었어. 원래 몸에 화상 더 잘 입어. 아니 형 아까 전에 한 번 지나갔느냐 두 번 지나갔느냐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효율이 중요한다니까 두 번 지나가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리가 없어. 거기는 한 번만 지나갔거든. 그래서 나는 적어도 털을 없애려면 한 번 하고 바로 옆에다 붙여야 되잖아. 근데 무슨 나 점박이가 된 것처럼 몸에 점점점점점 무슨 달마시안처럼 된 거야. 화상 입으니까 색소 침착이 생겼잖아. 화상을 입으면 전반적으로 다 화상을 입던지 아니 진짜 여기 받고 띄엄띄엄 나온 거야. 그렇게 두 번까지 갈 일도 없고 30ms면 호구 잡힌 게 맞는 것 같다. 뭐 일단 내가 쓰는 파라미터는 아니다. 근데 또 이게 내가 자칫 이 제모 뭐 공장용 가서 하지 마라 오히려 호구당하는 거다라고만 이게 앙방화가 될 것 같아서 첨언을 하자면 뭐 어차피 털이 굵을 때는 펄스폭이 좀 길어도 되거든. 그러면 초반에는 진짜 싼 공장용이나 이런 데서 좀 하다가 한 뭐 거기서 한 5회 10회 받아서 조금 더 듬성듬성 나고 털이 얇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이제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제모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 가는 게 진정한 합리적 소비가 아닐까. 물론 막 진짜 제모 받으러 다 뭐 프리미엄 1대1 케어하는 병원 가라 이거는 사실 또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뭐 좀 공장용에서 가성비 있게 그 빈도와 굵기를 줄이고 여기서 더 이상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그때부터는 잘 하는 데 가서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난 그것도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시간이 되게 더 중요하잖아. 그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싼 데 갔는데 계속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면 돈 낭비도 돈 낭비인데 사실 엄청 시간 낭비잖아. 내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거기서 마취크림 바르고 대기하고 그 시간들을 보통 제모 받는 사람들이 한 막 20, 30대 정말 황금기를 보내는 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 궁금한 게 나는 어쨌든 가성비충이잖아. 나는 화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결국 다 나았어. 그래서 그럼 어쨌든 화상을 입던 말던 강하게 쏴서 화상을 입으면 털이 잘 제거가 되는 건 맞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 열 손상을 입었으니까 털은 당연히 더 제거가 되지. 그만큼 화상 입을 정도 손상이 됐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화상을 입었다는 거는 그만큼 열로 이제 피부에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그 PIH라고 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거든. 그러면 그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뭐 얼굴은 그래도 좀 빨리 가시는데 바디는 오히려 엄청 오래 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측면도 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은 대부분 회복이 되거든. 그치? 다 회복됐지. 근데 그만큼 데미지를 입었으면 사실 약간의 노화도 알게 모르게 온단 말이야. 이 염증 노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피부 장벽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화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딱 그 밑에 가장 그 골든 그런 파라미터 그걸로 받는 게 제일 좋지. 이상적이지. 그치, 이번에 제모가 좀 내가 열이 받았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솔직히 거의 한 98%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보통 1년 무제한권을 끊어. 아니면 뭐 12회권을 끊어. 그러면 적어도 1년에,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가성비에 미쳐있기 때문에 매 주기보다 무조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12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회 동안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씩만 더 끼워 팔면 매출이 보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미끼 끼워 팔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러면 그 미끼가 적어도 진짜 유의미한, 코스트코에서 저 닭가슴 로티젤리를 팔잖아. 그게 저렴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같이 파니까 이득이다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겉만 멀쩡하게 생긴 썩어 빠진 로티젤리를 팔아놓고서 가짜 치킨을 팔아놓고서 마치 효과가 있는 척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팔아먹으니까 좀 약간 화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너 말은 일부러 제모 효과가 좀 없게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계속 더 이제 오게 해서 그 올 때마다 이제 더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여기에 대해 입장 표명은 나는 못할 것 같고, 진짜 모르겠고, 내 생각에 막 일부러까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 다만 그건 있겠지. 당연히 진짜 내원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권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겠지만, 일부러 효과 없게 해서 더 많이 오게 해야지는 나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왜냐면 결국에 나는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 제모를 12번 했는데 진짜 제모 효과가 전혀 없었어. 그러면 이 병원은 뭘 해도 효과가 없는 병원이 되니까 거기서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는 좀 상식적인 사람이나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모르겠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얘가 1년 동안은 묶여 있으니까 이게 다시 안 오더라도 새로운 이제 호구를 또 잡으면 거기는 오히려 이득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목 그거 얼마야? 얼마였어? 제일 싼 데는 얼마나 해? 나 잘 몰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권에 그때 60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야. 막 그러니까 더 싼 데도 있잖아. 막 뭐 1회 체험가에서 막 10,000원 커피값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값이야 10,000원도 안 해.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따다다닥 했다가 정말 만에 하나 조금의 트러블이나 뭐가 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처치해주세요.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입힌 화상에 대해서. 그랬을 때 단가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5,000원, 9,000원짜리 팔려다가 여기에 드리는 품이나 그게 이제 너무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가격 세팅을 해놓으면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효과를 사실 생각할 틈이 없어. 예를 들어 10,000명을 시술했는데 1명이라도 트러블이 나서 컴플레인을 받으면 너무 손해인 구조가 돼버리니까, 극강의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극강의 효과 없음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내 생각. 나도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코털 제모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코털 제모하는 것들이 어떤 기계로 할 수 있는 거야? 코털 제모는 이제 나도 사실 좀 해봤는데, 보통 티타늄이 원래 레이저 제모기기로 나와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알마라는 이스라엘 장비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막 수북한 그런 털이 없지만, 이제 사실 서양권, 뭐 특히 뭐 그쪽 중동권 거기는 바디 제모가 되게 많잖아. 그다음 털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모 팁들이 있거든. 티타늄 리프팅하는 그 티타늄에 코털 제모 팁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약간 기역자처럼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여기 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이저 제모를 할 수 있어. 거기 특수 부위 제모는 사실 클라리티나 젠틀맥스 프로 그걸로 하기가 어렵잖아. 걔네들이 이제 가스가 그 쿨링 가스가 팍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불쾌하고 그 코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티타늄으로 코털 제모하는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꽤 많았어. 이 정리하기 귀찮으시니까. 남편 아빠가 그 털이 좀 있으니까 아빠도 그냥 레이저 제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흰 털들이 좀 나서 사실 이제 효과가 없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염색도 열심히 하면 모낭까지 까매지잖아. 그치. 그러면 염색을 한 다음에 레이저로 제모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염색을 해서 그렇게 제모하는 걸 내가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내가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다만 그냥 아예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 우리가 결국에 이제 그 모낭을 파괴하는 거잖아. 근데 그 레이저 제모는 그 755 나노미터라는 파장대를 이제 이용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 모낭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이 걔네들을 샥 흡수해가지고 불타서 죽는 거란 말이야. 근데 흰털 제모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유도미사일의 타겟 역할을 해줄 멜라닌 세포가 없잖아. 거기 흰털에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빵 쏴도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낭이 그 색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그 바늘 고주파 중에 아그네스라는 바늘 고주파 장비가 있어.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계속 난치성 여드름에 그 모낭 피지샘을 타겟해서 거기 끝에 약간 피뢰침처럼 거기에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를 파괴용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그 모낭이 파괴되면서 거기에 이제 여드름 만들 모낭이나 피지샘 자체가 사라지니까 안 나겠지.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흰털 모낭에다가 한 땀 한 땀 아그네스로 파괴하면 그렇게 하고 얘네들을 싹 뽑으면 우리가 털 뽑을 때 잘 안 뽑히잖아. 근데 제모하고 이렇게 하면 쓱 뽑히잖아. 그런 것처럼 쓱 뽑히거든. 근데 이렇게 흰털 제모를 아그네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나도 딱 한 분 있어. 내가 굉장히 라포가 쌓여지고 친한 남자분 한 분이 있거든. 근데 내가 사실 먼저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비싸서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는 왜 비쌀까를 생각해 보면 의사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면 비싸지거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너무 눈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 과정이 한 땀 한 땀 약간 그 머리 모발 이식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되게 노동 집약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잘 권해드리진 않고, 두 번째로는 걔네들이 이제 정립된 파라미터가 사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레이저 제모는 정립된 파라미터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데 얘들은 이제 완전히 정립된 파라미터가 없다 보니까 약간 일일이 좀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하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늘리면서 하다 보니까 검은 털 제모보다 사실 조금 더 걸리겠지. 이게 조금 안전한 데부터 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그거를 막 내가 강력하게 권하진 않는다. 근데 원하면 당연히 트라이하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면 젠맥 프로 플러스 당연히 제일 스펙 좋은 장비는 맞지만 우리가 어차피 풀스펙으로 제모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데 아이패드 가장 프로의 가장 최신 장비로 보는 거다. 당연히 기분은 좋지만 그냥 진짜 가성비나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총 에너지 양이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펄스 폭이라는 내가 얼마나 길고 짧은 시간 동안 그 에너지를 조사하는 시간이 제모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은 안 했지만 그 직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 이게 2D가 아니라 사실 3D여서 모낭 깊이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직경을 써야 된다. 중요하고 흰털도 제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서 뭐 공장용 오케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될 때는 병원에서 세심하게 케어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가라. 이거는 형 입장이지만 그냥 가급적이면 믿을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찾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가라. 난 왜 그러냐면 형이 아까 말했듯이 시간도 정말 중요하잖아. 근데 병원들 하나하나 알아보고 나는 분명히 제모가 된다고 해서 갔는데 제모가 안 되는 것부터가 화가 나는 거야. 뭘 알아서 잘 해줘야 되잖아. 내가 돈을 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의견과 무관합니다. 동료 의사 선생님들. 믿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돼. 근데 진짜 그게 뭐 나는 공장형이고 1인 클리닉이고 차이보다는 그냥 진짜 믿을 수 있는 곳을 가야 돼. 공장형이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다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어떻게 받았고 이게 계속 세팅이 바뀔 수 있는 곳.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끝. 피친남 여기도 구독 부탁드리고 저도 구독해주세요.